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정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 진료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늦게 출근해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례는 53세에 되는 남자분의 중등도 지방간 그리고 좌측 신장 낭종 레프트 레날 시스터 정례를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정례를 보기 전에 제가 조금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초음파가 보험화가 되었습니다. 이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 보험화에 대비해서 초음파를 배우시려는 상복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과정이 있습니다. 워크숍이 있습니다. 상복부 초음파를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4사람이 한로 이틀간 집중적인 교육을 합니다. 2018년 5월 20일, 5월 20일 제4기 워크숍이 있고 5월 27일, 5월 29일 제5기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께서 이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상복부 초음파를 과정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복부 초음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28영상을 순서에 따라서 스캔하는 스캔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스캔법을 따라 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빠지지 않고 이 상복부를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 따라서 제가 정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3세 남성으로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스크리닝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간실질환은 지방 침륜을 해서 고에코로 보이고 지방간에 의한 심부 음양 감쇄가 관찰되었습니다. 간실질 에코는 증가돼서 이 간문맥 백의 에코가 불명료해졌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지방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좌측 신장 하극부에 2.0 곱하기 1.4cm 크기의 무에코 낭종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화부 종단 스캔입니다. 좌측 간엽을 종단을 보는데 이거는 기본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간의 패트 인플트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 포멘스 피스는 스무스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추가 영상입니다. 여기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리가멘텀 베노섬 여기 IVC 보입니다. S1, S2, S3입니다. 이 S1은 아주 깊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빔의 어테뉴에이션이 심해져가 잘 에코가 끊겨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거는 기본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 심화부 횡단 스캔입니다. 좌측 간엽의 외측 구역 봅니다. 리가멘텀 베노섬이고 렉터 포탈벤의 움비리칼 포스 두 개의 포탈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테랄의 슈페리어, 라테랄의 인피리어, 미디알입니다. 간에는 지방 침륜에 의해서 고에코로 보이고 조금 불균질하게 그리고 좀 밝게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서브코스탈 스캔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S1을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S1은 심부 감색됨으로 개의 검게 보입니다. 이거는 S4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좌측 간엽의 내측 구역을 보는 영상입니다.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GB고 레프트 포탈 호라이전탈 움빌리칼 포션입니다. 여기 포탈벤이고 여기 인트라바일 닥터입니다.
간에 보시면 여기는 지방 침륜인데 여기는 지방 침륜이 없는 포칼 팻트 스페어릭 에리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이고 여기 인트라바틱 바일 덕트를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GB를 장축상을 보고 있습니다. GB 장축상, 요거는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다음은 GB의 단축상을 봅니다. 우상복부 횡단 스캔이었습니다. 여기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 GB 단축상입니다. 이제는 간이고 간의 지방 침륜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헤파틱 베인을 보고 있습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인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포탈 베인입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에 이 안테리 인피리를 보고 있습니다. 포탈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여기에 간의 5번 세그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6번 쪽을 보겠습니다. 포탈 베인입니다.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이쪽은 안테리어 인피리어,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여기에 간을 보고 있죠. 여기 헤파틱 베인입니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여기는 이제 리버를 눕혔습니다. 도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 기본 초음파 영상입니다. 도움 부분, 요거는 헤파틱 베인을 보는 부분, 요건 도움 부분, 전부 다 기본 초음파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GB를 보고 있습니다. 이 GB의 장축상입니다. GB 백의 두께는 여기서 재고, GB 백은 두께의 비율은 보이지 않고 GB의 종자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코스탈 캔서 포탈 베인 이스트라파틱 바일 덕트입니다. 다이아미터가 0.6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됩니다. 다음은 인터코스탈 스캔, 라이트 포탈 베인 안테리어 쪽을 봅니다. 여기로 가면서 안테리어 인피리얼, 안테리어 슈피리얼, 라이트 포탈 베인이 됩니다. 8번, 5번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 용 포탈 베인인데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포스텔 인피리어 쪽입니다. 요점이 포스텔 슈페리어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리버의 하부하고 라이트 키드니의 콜텍스를 대조한 영상입니다. 리버의 에코가 라이트 키드니 콜텍스 에코보다 훨씬 더 높게 보입니다. 지방간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 영상은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요거는 정밀 초음파, 일반 초음파. 다음에는 추가 초음파 영상으로 우측 심장 장축상을 보고 있습니다. 정상이고, 요거는 우측 심장 단축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판크레아스를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 SMV 스프레닉빈 SMV고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을 보고, 다음에는 헤드 부분을 관찰합니다. SMV 판크레아스 내 분신에 있던 판크레아스 헤드를 보는 영상입니다. 일반 초음파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스프레닉 빈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고, 이거는 스프레닉 아트리 SMA입니다. 관찰이 깼어 때문에 테일 부분은 관찰이 상당히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단상입니다. 추가 영상이죠. SMA 스프레닉 빈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SMA가 쭉 와서 판크레아스 내기고 운신에 들어오셨습니다. 판크레아스의 단축상 모두 다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포탈 베인 IVC,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프 정상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추가 초음파 영상으로 좌측 심장 장축상입니다. 이 장축상이 어퍼고 로우 쪽 이렇게 낭성 변경이 보입니다. 여기 낭성 변경. 좌측 심장 낭성 변경은 2.0 곱하기 1.4cm로 개척이 됩니다. 그 다음 비장 장축상입니다. 비장 장축에서 7.8cm 정상 범위 내로 기준되고 비장 내 종괴성 변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정례는 중정도 지방간 그리고 헤파틱 렉트 키드니 리날 시스트가 있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24기가 회원을 모집합니다. 24기는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초음파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8명 정원으로 진행하고 2주간 8차례 워크숍합니다. 지금 5분이 등록해서 3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등록하십시오. 참석하신 분에게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DVD 영상을 선생님들한테 선물로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인데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은 서울역 뒤쪽으로 나오시가 소화동병으로 나오십니다. 그쪽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로 건너시면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병호 박사의 좋은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글은 호기심 안테나를 씌우고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라는 글입니다. 누구에게나 미래를 읽는 일은 중요하다. 사업가는 위험관리나 기회선점 차원에서 학생이나 직장인에게는 진로 선택이나 미래 준비 차원에서의 일이다. 미래를 읽는 일은 은밀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술에 가까울 것 같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과학적 방법이란 없기 때문이다. 미래를 읽는 것.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미래를 읽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을 받으면 몇 가지 정도의 습관을 제시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늘 무엇인가를 내다보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필자에게도 나름의 몇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들을 이 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한다. 현재에서 실마리를 찾기, 메모가 가장 좋은 방법. 미래를 읽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호기심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스스로 얼마만큼 궁금증을 갖고 생활하느냐가 중요하다. 호기심이란 것은 누구에가의 강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자유의지에서 만들어진다. 호기심은 정보를 항상 신중하게 대하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세심한 관찰력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호기심은 또 누구를 만나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게 자극한다.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 다음이다. 대개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심히 지나친다. 그러나 미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일어나는 일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접하는 정보를 그냥 흘러 내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정보를 두뇌에 축적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이 중에 단연 뛰어난 방법은 메모하는 습관이다. 메모를 통해 정보는 두뇌에 각인된다. 정보 저장고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도 얻을 수 있지만 평범한 생활 속에 더 많이 얻는다. 따라서 전공 분야에 한정된 정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기 분야뿐 아니라 좀 더 폭넓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정보를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의 예금처럼 미래를 내다보려면 평소에 뇌에 저장한 정보와 지식을 언제든지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저서 학문의 즐거움에서 기억이 남는 내용 중의 일부이다. 인간의 두뇌는 기억한 것의 극히 일부분만 끄집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내 속에 수많은 정보를 축적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람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보를 뇌에 축적한 후 끄집어내지 못하는 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포인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는 얼마 되지 않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가 바로 꺼낼 수 없는 행태로 뇌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즉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꺼내설 수 있는가가 미래 읽기의 핵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잡지를 부지런히 읽고 스스로를 새로운 정보에 노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학 전문가들이 쓴 신간이 나오면 항상 챙겨 읽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 서재에 대한 번역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들을 통해 미래학 전문가들의 정보의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의 질문과 대답의 실천은 수많은 다양한 정보 가운데 가장 생생하고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문과 잡지이다. 온라인상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필자는 오프라인을 고집한다. 필요한 정보를 되도록 스크랩한다. 과거처럼 정성을 들인 스크랩이 아니다. 몇 가지 분류에 따라 정보를 모아두는 정도이다. 미래 읽기는 이처럼 모아진 정보 창고에서 관련되는 정보로 서로 연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필자는 주말에 그동안 모아둔 정보를 훑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관련 정보 사이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 간혹 백지에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기도 한다.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보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직관과 통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필자는 이를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미래 내다보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일종의 지적 훈련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생활 습관과 밀접한 또 다른 방법을 덧붙이자면 항상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그 답변을 요구해보라. 그리고 답변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실을 정리하면 미래를 읽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읽는 것이 곧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사람이 미래에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